오늘은 공자의 논어를 가지고 대화 형식으로 했어요. 민서가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제가 지우 역할을 하고 선생님이 네. 공자 역할을 할게요. 지우. 야 선생님 아니 공자 쌤 요즘 자꾸 꼬이는데 진심 다 엄마 탓 같거든요. 공자는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희는 남한테서 찾는단다. 아 역시 군자는 내 탑 모두 자동 탑재인가요? 근데 인정합니다. 반성 온 합니다. 이건 제 회피 습관이었음. 의리 vs 이득 선택의 기록. 근데요 쌤 솔직히 친구가 시험 정보 공유 안 했는데 전 이번에 도와줘야 하나요? 의리로 손해보면 너무 호구 아닌가요? 친구는 시험 정보를 공유를 안 했는데 자기는 도와달라고 한 상황인 거지 지금. 네. 그래도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희는 이익을 따른단다. 의리 온 이득 오프. 와 이거 거의 성인 버전의 정의의 히어로네. 그래도 제 기준 정도는 챙겨야겠어요. 호구는 싫지만 군자 지방생이긴 하거든요. 의라는 거는 정의란 뜻이에요. 의롭다. 그죠? 옳다의 기준이 되는 거. 근데 지잉하다는 게 뭐? 좀 찡한다는 거는 징해요. 그 찡한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이 좀 따끔하다. 찡하다. 마음이 찡하다. 아. 나도 저러고 싶다. 이런 거지. 잘난 애 보면요 좀 징해요. 반에 발표 잘하고 얼굴도 잘생긴 애가 있어요. 근데 보면 징하면서 괜히 말 섞기 싫어져요. 이건 그냥 인간 본능 아닌가요? 더 말 섞기 좋아지지 않나? 어진이를 보면 그와 같아지려고 하고 못된 이를 보면서 자신을 돌봐야 한다. 여기서 못된 이는 부족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을 얘기해. 질투 말고 흡수하라. 이거군요. 좋습니다. 걔를 라이벌에서 롤모델로 승격시키겠습니다. 말만 번지르르르 vs 묵묵히 실천. 솔직히 제가 입이 좀 산 스타일이에요. 플랜은 잘 짜는데 실천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혹시 말 많은 것도 죄인가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밀접하게 하는 것이 군자의 삶이야. 역시 말보다 실천이 캐리한다. 앞으로는 계획은 조용히 결과로 말하겠습니다. 다른 애랑 잘 못 어울릴 때. 사실 저랑 성향이 완전 다른 애라 조짜면 속이 터져요. 싫은 티는 안 내는데도 스트레스가 팍팍. 군자는 다르되 조화롭고 소희는 같아 보여도 어긋난다. 좀 어려운 말인데 다른 사람하고도 조화를 이루고 소희는 같아 보이는데도 계속 모든 일에 삐끗된다라는 거죠. 공존력. 이건 진짜 찐 능력이거든요. 다름을 인정하면서 터치하지 않는 능력.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공존력이라는 말을 쓰진 않는데 함께 하는 능력이지. 그래서 군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읽지 말고 네 생각을 말해봐. 군자는 어떤 사람이야? 남 탓을 하지 않고 일단. 네, 남 탓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가 이제 말만 말하지 않고 묵묵히 실천하는 타입. 그리고 의리를 따르고 의리를 따르고 남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이 시습지 구력 열호라는 게 있는데요.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죠? 그래서 공부가 지겹지 않고 되새기고 익힐수록 재밌다.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 있죠. 배우고 또 배우니 헷갈리지 아니한가. 배우기만 하고 익히진 않으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서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배우는 거는 30%, 익히는 게 70%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배움이라 할 수 있지. 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뭐가 있지? 많죠. 인, 의, 예, 지, 신 중에 뭐가 마음에 들어요? 예. 그러니까 얘가 예. 마음에 들어요? 얘는 뭔데요? 얘를 갖추는 거. 얘는 형식인가요? 맞죠? 형식이잖아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한 게 마음에 들어요? 이제 예라는 게 이제 단순한 형식이 아니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 질서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공통체? 네, 공동체. 공동체의 질서의 바탕.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게 포장지인데 꼭 포장지가 나쁘지만은 않죠. 스타일도 포장지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우러나오면 형식이나 마음가짐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얘를 갖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군자, 구적이 소인, 구저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적이는 스스로예요. 스스로한테서 무엇을 찾고 소인은 남한테서 무엇을 찾는다? 군자는 자기 안에서 찾지만 소인은 늘 남 탓을 했었죠.
시험 보는데 개가 짖어서, 시험 보는데 비행기가 날아가서 듣기 평가를 못 듣고, 시험을 보는데 옆에 애가 다리를 떨어서 시험을 못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이유를 계속 찾기 때문에 영원히 이유 속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화이부동 동의불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름을 인정하지만 조화롭게, 우리 사람이니까. 동의불화는 겉으로 보면 좀 비슷한 애들끼리 어울리잖아요. 근데 계속 속은 갈등투성. 나는 쟤가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거죠. 그냥 멀리서 보기에는 너무나 같은 에너지 수준과 레벨인데 서로는 서로한테 서로 경멸하고 막 난 얘보다 낫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서로를 경멸하면서 공동체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옛날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기소부력 물시어인을라는 말은 내가 싫은 거 있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묻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군자는 행위를 강조했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게 돼요. 그래서 내가 실천을 겪고 있을 때 말을 하는 게 낫죠. 아니면 아예 얘기를 안 하거나. 군자와 소인은 일단 사고방식의 차이가 어때요? 일단 군자는 자기 성찰적으로 이제 중심적 사고를 하는데 자기로. 근데 소인은 이제 외부에 휘둘리는 반응형 사고를. 그렇죠. 걔가 짖으면 공부를 안 하고, 그다음에 돈을 잃어버리면 걔는 계속 울기만 하는 그냥 외부에 의해서 결정론적인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요. 자기 성찰을 되게 열심히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너무 스스로를 자기 검열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냥 상대의 인격적인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뭔가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근데 그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의 인격일 수도 있는데 다 내 탓이고 내 잘못인 것 같다. 일단 내 안에서 먼저 찾아보는 게 우선 아닐까요? 내 안에서 찾아보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학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장기적으로 다니고 만족한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뭐 3, 4일 정도 학원비를 늦게 내요. 습관처럼. 근데 굉장히 오래 다니고 아이가 만족하는 거로 봐서는 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3, 4일 늦게 내는다는 거는 그냥 내가 만족을 못 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선생님은. 근데 그건 그분의 좀 시간과 날짜에 민감하지 않는 그분의 성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내 책임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더 만족을 줘야겠구나라고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의 좀 미숙함을 왜 내 잘못으로 스스로 검열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민서는 없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너무너무 시끄러. 만약에 민서가 회장일 때. 근데 그게 민서의 리더십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너무 지나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자기 자신한테 영향이 있지 않을까? 물론 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 검열 같아서 그러니까 자기를 더 옥죄고 있지 않을까 싶을 때도 있어요. 나는 내가 하는 걸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바뀌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내가. 여기서 군자의 사상 중에 얘가 가장 의외로 마음에 든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아니 네 생각을 얘기해봐요. 얘가 왜요? 얘도 있고 의도 있고 인도 있고 많은데 왜 얘라고 해서 의외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라는 게 예절할 때 그 예잖아요. 그렇죠. 고 예의 이런 게.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게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예의하고 질서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나. 상대를 위한 거죠, 이 얘기는. 그죠? 민서를 만나기로 했는데 민서가 첫 데이트를 하러 하는데 남자애가 슬래퍼를 막 끌고 와가지고 머리를 씻지도 않고 그러면 그 애가 민서한테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정도의 예의는 지켜야죠. 그죠? 그래서 그 여자가 입은 옷만 봐도 그 남자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되게 여성성이 부각되는 옷을 수영장에 갔는데 그런 걸 입고 속 안에는 되게 자기 라인을 잘 드러내는 옷을 입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모든 다 그 레시 같은 걸로 몸을 꽁꽁 다 가리는 경우는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한다기보다는 방어적인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라는 거는 스타일이고 스타일은 겉에서 드러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스타일 역시 콘텐츠만큼 중요한 게 그 스타일이 아닐까. 뭐가 빛나야 열어보죠. 그러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데. 빛나야 열어본다. 선생님은 그걸 늘 생각해요. 근데 빛났는데 열어보니까 썩은 깡통이야. 이건 안 되지. 근데 빛났는데 열어보니 가득하다. 이게 최고의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늘 정반합이듯이 오늘도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얘가 되게 의외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예, 의, 지, 신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골라. 선생님이 이제 언행일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언행일치의 지를 얘기해요. 알면은 하거든요. 근데 그럼 자꾸 지식할 때 그 지예요? 네. 근데 아는데 안 하잖아요, 보통. 그럼 뭐 아는 거 아니에요. 동전 떨어지면 죽잖아요. 나한테 이득인 거 알고. 근데 아, 동전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민서한테 좋은 게 있는데 민서가 그걸 안 하는 거는 그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하는 경우는 맞아, 네 말이 맞는데 뭐 근데 뭐 나 잘 안 되더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알미야말로 포기? 아니 그건 그냥 이론이고 실제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라는 거지. 아, 정말 이득이 되면 하잖아요. 사람은 그쵸. 해요. 불이 나면 불을 끄죠. 그거랑 똑같아요. 자기가 살려고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데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건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알면 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너무 이득이니까요. 군자가 요즘에 태어났다면 군자로서의 인플루언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리더는 맞죠. 그리고 일단은 자기를 내세우진 않고 자기 절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존중을 바탕을 해가지고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겸손하면서도 깊이 있는 리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절제를 일단 하고 자기를 돌아보지만 남은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잖아요. 나는 사정이 항상 있었고 남들은 그게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거 거꾸로 해야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남들에게 사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일은 나의 한계예요. 나의 한계고 또 대부분 남의 일은 그들의 사정이죠. 그들의 사정 때문이에요.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근데 이제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죠. 나는 능력이 많은데 사정이 있고 너는 능력이 없는데 너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그거를 생각을 좀 변환을 해보면 세상에 도와줄 사람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느낌이 되게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동안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시술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중언어. 이중 언어라는 게 이제 언어 이제 그러니까 영어도 영어도 하고, 하고? 영어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햄버거 그 주문하고 대화가 가능. 햄버거 주문하고 생활 서바이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 사고하는 사람하고 아, 저기 한국어로 사고를 하면 뭐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언어에 따라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넓게 사고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물에 빠지면은 뭐라고 말해요? 살려달라고. 사람 살려줘. 근데 미국에서는 나를 살려, help me라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개인화된 삶이고 우리나라는 되게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살려 이래 구해줘요. 그러니까 집단화되고 되게 공동체적인 삶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게 그러네. 동양 문화고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주소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요즘 경기도 뭐 남양주시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는 자기 주소 제일 먼저 써요. 자기 집. 오, 성나파인 뮤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경기도. 그게 개인화된 파편화된 삶인가 아니면은 집단에 매몰된 삶인가에 따라 되게 다르죠. 그래서 선생님은 한국에서 체류한 시간이 더 많지만 약간 좀 개인적인 성향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사고하는 건 좀 재밌어요. 그 둘 다 이해가 가기도 하고. 민서가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문화를 배운다는 거기 때문에 그 문화의 되게 다양성, 그 맥락. 정체성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선생님 그게 군자의 삶이 아닐까.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익히고 즐거워.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게 이중언어 학습자로서의 군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배우는 게 있으면 동안 주사 맞고 쫓아다니지 말고 그러면은 되게 그런 사람 선생님 뭐 모임이나 유지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어린애들이 뭔가 배울 때 되게 호기심이 많잖아요. 하루 종일 탐험하고 그런 눈빛을 가졌어요. 나이랑 상관없이. 근데 그런 사람은 뇌에서 혼란이 오겠죠. 분명히 늙었는데 뇌 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 항상 새롭게 연결되고 해서 그런 삶을 민서가 살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배운다는 거는 그냥 살아있다. 살아있고 연결된다는 느낌이죠. 세상하고 아니면 나의 뇌하고. 그러니까 민서가 좀 지치잖아요. 맨날 똑같고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내 옆에 애들은 다 똑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자꾸 이 공간에 매몰돼서 나 여기서 제일 잘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어항에 낑긴 잉어처럼 지나지 않고 좀 멀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바다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조그만한 책 안에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잖아요, 민서는. 근데 어항에 낑겨가지고 여기가 좁다고. 좁으면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애니를 자주 보잖아요. 네. 그 애니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약속의 네버랜드라는 애니가 있는데 그 애니는 고아원이에요. 근데 고아원인데 막아놨어요. 못 나가게. 네. 그래서 밖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요. 근데 진격의 거인이네요.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인이 이제 왔잖아요. 거인 때문에 위험 때문에 거인. 밖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거인이 이제 물건을 다 부셔가지고 들어오려고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약속의 네버랜드 같은 경우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고아원을 이제 팔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팔려가면서 이제 뭔가 한 번도 편지를 보낸다는데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함을 느껴서 이제 좀 큰 애들이 좀 머리 좀 좋고 이런 3명이 그래서 한번 왜 그랬을까 하고 딱 거기를 가봤어요. 그 따라 가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애를 식량으로 바치는 거였어요. 괴물한테. 근데 그럼 이렇게 되면 다 잡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잡히죠. 도망을 가야겠다. 이건데 이제 어떻게 도망을 가야 하나. 그래서 마마라고 있거든요. 거기로 이제 돌본 애들 케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애들 위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너 여기 있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안 장치가 다 있는 거예요. 귀 안에. 그래서 이걸 다 잘라버리고 애들이랑 이제 탈출하는 내용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2가지의 충돌이 나와요. 한 명은 이제 여기 있자. 애들이 여기 있자. 원래 어차피 나가서 우리가 나가서 할 죽나 수 여기서 있나? 죽나.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 나가서 나갈 안정주의자.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 줄 알고 그리고 나가 보자. 여기서 있으면 그냥 죽기만 할 건데 일단 나가 봐서 일단 도박을 한번 걸어봐야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그렇죠. 충돌을 해요. 맞아요. 근데 고양이 섬도 그런 게 나오죠. 그렇죠? 고양이들.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문학적 플롯이 보면은 여기 있자 이런 애가 있고 나가보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충돌해요 계속. 고아원이니까 그게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모두를 다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명은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좋은 식량으로 취급을 받아서 이제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 한 명이 이제 인비를 바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열린 결말로 끝나고 그 2명이서 이제 2명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아직 안 끝났어요? 했어요. 아니 이제 완결됐는데 제가 아직 잘 보고 있는 중. 트롤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던 곳에 막 사람들이 걔네 먹으려고 막 오잖아요. 기억나요? 근데 걔네들은 허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애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그 아방궁 같은 그런 공간이 항상 침해받아요. 그 안전한 공간이 침해받는 게 진격의 거인처럼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나가는 게 난 선생님 좋아요. 근데 거기서는 나가면 엄청 위험하겠죠. 약간 슬프게 그러니까 그 2명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되게 똑똑한데 스파이 일을 해요. 그래서 바치는 일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 몸한테 불을 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목을 끌 동안 너는 애를 들고 가라. 근데 이것까지 그 바쳤던 영재 한 명이 그걸 예상을 한 거예요. 그렇겠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어린 애들한테도 말을 다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이제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여기 있자고 말했던 애들도 자기가 바치면 죽을 거라는 생각에 좀 무서워서 이제 나가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가요. 공포가 아예 턱까지 차오르지 않으면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잘 설득시키는 능력 있죠. 그 위험에 알려주는 능력도 군자의 능력이죠. 얘기해줘야죠. 거기 있으면은 죽을 게 뻔한데 여기다 있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배에. 그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에 보면은 항상 유지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안전할 거란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위험하죠. 되게 위험해. 되게 위험하고 큰일 나요. 근데 진격의 거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 여기 안에서 이게 100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어 왔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괴물이 출몰할 수 있고 거인이 출몰할 수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평화로운지 하면서 거인 딱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레전드였는데 바깥으로 나가면 피곤해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과로사. 그럼 안에 있으면 굶어 죽어요. 어차피 죽을 거. 나는 좀 피곤해서 죽는 쪽을 택하는 편이죠. 근데 저는 일단 나가봐야 된다 생각해요. 우린 나가보지 않았고 어떤 길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죽는 것보다 손해잖아요. 일단 죽어도 한번 도박을 던져본 채로 죽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해요. 그 컴포트 존이라고 해서 안전한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똑같아요. 맨날. 근데 막 나를 세상으로 내보내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피드백을 부정적으로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처음 앨범을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악평을 두려워해서. 근데 애매한 애들은 오히려 계속 앨범을 내면서 업그레이드를 한대요. 아, 내가 진짜 못했구나. 막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피드백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안전함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생의 시기에서 선생님 무슨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되게 주책맞게 운 적이 있는데 그게 그냥 노닥거리는 거 있죠. 사람들하고. 노닥거렸던 때가 생각나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노닥거리고 있는다는 게 선생님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노닥거리고 있는 삶. 근데 패잔병이라고 해서 남은 이렇게 전투를 해서 진 사람들끼리 다 남는 걸 패잔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패잔병은 또 패잔병들끼리 결투를 시켜요. 성공을 못한 애들끼리. 그러면 그 패잔병 전투에서 결투를 해서 이겨야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는 보통 포기해요. 어차피 졌으니까. 근데 그 패잔병 결투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얘한테 또 지면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었고. 근데 그 패잔병 전투에서 이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경기장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게 너무 창피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어땠는데 내가 얘하고 왜 이걸 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냥 패잔병이면 패잔병이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패잔병이구나. 우리나라가 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군자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군자에게 궁금한 말이 있다면? 근데 논어가 옛날에 쓸 수는 있는데 요즘에도 손색 없죠. 그렇죠. 나는 배우고 또 배우니 즐겁지 아니한가.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아주 재밌어요. 근데 애들한테 선생님 맨날 비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배우고 또 배우니 헷갈리지 아니한가. 민선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지가 익혀야 돼요. 그쵸. 지가 익히는 시간. 그냥 냅다 문제를 영어로 풀면 읽어주고 의미가 없고. 애가 그냥 듣기만 하는 거는 전혀 그냥 자극만 되는 거야. 아, 할 수 있다. 지가 입으로 해봐야죠. 그게 뭘 배운다는 게 좀 힘을 갖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내가 확장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운다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내가 확장이 되는구나. 내가 여기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움이 좋은 것 같아요. 배우는 것도 재밌고 내가 헛소리를 하고 있었네 지금까지. 나 진짜 무식했구나. 막 이런 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민서는 아직 그런 걸 깨달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깨닫는 순간이 오면 와, 나 진짜 내가 이랬구나 라고 싶으면 되게 재밌죠. 그런 순간이 와요. 한 10일 전에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멍청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